내 피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순간 그 개자식이 내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내 아들에게 사과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동시에 내 목을 조르는 소나기가 느껴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그 모든 배신이, 그 모든 고통이, 내 인생을 망친 그 모든 음모가. 그리고 세상이 다시 돌아왔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서울의 더러운 지하철 안, 익숙한 냄새와 소음이 나를 둘러쌌다. 손에 쥔 지하철 티켓은 5년 전의 그날, 내가 그 지옥 같은 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짜였다. 회귀. 이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신이 나에게 준 두 번째 기회? 아니, 복수할 기회였다. 내 아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죽기 직전 병원 침대에서 숨을 헐떡이던 그 작은 몸, 그 모든 게 그 상사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손을 떨며 주머니를 더듬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엄마. 5년 전의 통화였다. 오빠, 회사 어때? 아들 걱정 마. 여기서 잘 지내. 그 목소리가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닦아냈다. 울 시간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그 개자식을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김 회장, 그 이름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나를 충성스러운 직원이라고 불렀지만 뒤에서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았다. 회사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 강남에 번쩍이는 네온 사인, 그 아래 숨겨진 더러운 비밀들. 나는 기억했다. 5년 후, 나는 그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다. 프로젝트를 이끌며 회사를 살린 건 나였다. 하지만 김 회장은 모든 공을 가로채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 아들이 암 진단을 받은 그날, 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쫓겨났다. 증거. 그가 조작한 거였다. 병원비를 대기 위해 빚을 지고 결국 자살 시도까지. 아니, 그는 나를 죽였다. 직접적으로. 지하철에서 내리자 회사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다. 한성그룹의 로고가 빛났다. 그곳에서 내 인생이 시작됐고 끝났던 곳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오늘 나는 다시 그 문을 열어야 했다. 출근 첫날 신입사원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을 터였다. 내 머릿속에 5년의 지식이 있었다. 그 모든 프로젝트, 그 모든 비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박준호 씨, 환영해요. 팀장 이선아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나중에 배신한 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아직은 순수해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 이메일이 쏟아졌다. 첫 번째 미팅은 오후에 김 회장과의 면담. 그 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내가 사과할 차례다. 김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 매끈한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 박준호 군, 왔나? 앉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 친근함 뒤에 숨긴 도끼. 나는 의자에 앉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5년 전에는 떨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회장님,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가 모르는 미래의 지식으로.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오, 신입치고는 자신감이 넘치네. 말해봐. 나는 설명했다. 다음 분기의 마케팅 전략, 경쟁사의 약점, 심지어 내부 비리가 숨겨진 재무 보고서까지. 그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 그리고 탐욕. 이건 어떻게 알았지? 나는 웃었다. 직감입니다. 진실은 5년 후 내가 직접 만든 거였다. 미팅이 끝나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박준호 회장님한테 직설적으로 말하네. 대담해. 이선아가 다가와 물었다. 준호 씨, 괜찮아. 회장님 성격 알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합니다. 그녀의 눈에 스쳤던 그 그림자. 나중에 그녀가 김 회장의 첩자로 변할 때 나는 배신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막을 터였다. 퇴근 후 나는 집으로 향했다. 5년 전의 작은 원룸, 엄마와 아들이 기다리는 곳. 오문을 열자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빠. 5살짜리 꼬마가 달려왔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가 미래에서 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아이. 나는 무릎을 꿇고 안아 올렸다. 민준아, 아빠 왔어.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다. 오늘 어땠어? 피곤해 보이네. 그녀의 얼굴은 여전했다. 건강하고 미소 짓는. 저녁을 먹으며 나는 가족을 지켜봤다. 이 평화가 김 회장의 손에 무너질 줄 알았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내 가족을 파탄냈다. 병원비를 대기 위해 내가 빌린 돈. 그 돈은 회사의 특별 기부로 위장된 그의 사적 자금이었다.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줬다. 이번에는 내 차례야. 밤이 깊어지자 나는 노트북을 펼쳤다. 미래의 기억을 적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의 비밀, 세금 탈루, 뇌물, 심지어 직원 성추행 사건. 김 회장은 모든 걸 덮었다. 그리고 나는 그 증거를 쥐고 있었다. 디지털 파일, 숨겨진 서버. 하지만 5년 후 그는 나를 죽여 그걸 빼앗았다. 첫 번째 계획, 회사 내에서 동맹을 만들자. 이선아부터. 그녀는 야심이 컸다. 김 회장의 비리를 알면 내 편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그녀에게 접근했다. 선아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프로젝트 이야기 좀 해요. 그녀가 웃었다. 좋아요. 가요. 카페에 앉아 나는 슬쩍 물었다. 회장님, 좀 무서운 분이시죠? 소문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문? 직원들. 불편한 일 많다고.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준호 씨, 조심해요.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미래에서 그녀는 김 회장의 희생양이 됐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미팅. 김 회장이 나를 불렀다. 박준호, 내 제안 좋았어. 다음 프로젝트 리더로 삼을게. 그의 미소가 섬뜩했다. 나는 알았다. 이건 함정의 시작. 5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 공을 주고 나중에 빼앗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집에 돌아와 아들을 재우며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내 아들을 위한 거였다. 아빠가 지켜줄게. 속삭였다. 하지만 밤중에 악몽이 왔다. 죽음의 순간, 김 회장의 웃음소리. 내 아들에게 사과해. 왜 그 말? 그의 아들. 그놈이 내 아들을. 아니, 아직 모르는 비밀. 회귀한 지금 파헤쳐야 했다. 며칠이 흘렀다. 회사 생활은 표면적으로 평화로웠지만 내 머릿속은 전쟁터였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는 계획을 되새겼다. 단계 1. 증거 수집. 단계 2. 동맹 형성. 단계 3. 폭로.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갈 때마다 그의 시선이 따가웠다.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한성 신제품 런칭 미래에서 이게 회사를 구한 키였다. 나는 팀원들과 밤낮 없이 일했다. 이선아와의 관계는 가까워졌다. 준호 씨, 당신 재능 있어요. 회장님도 인정하시던데 그녀의 칭찬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선아 씨 덕분이죠. 그런데 회사 재무 쪽 이상하지 않아요. 슬쩍 던진 말. 그녀가 멈칫했다. 왜 그렇게 물어봐요? 그냥 보고서 봤어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녀의 눈에 불신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느꼈어요. 회장님 비서실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조심해요. 준호 씨 성공이었다. 그녀를 끌어들였다. 한편 김 회장의 아들 김민준 이름이 같아서 더 역겹다. 이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다. 20대 초반 아빠의 그늘 아래 사는 놈. 미래에서 이 새끼가 내 아들을 학교에서 괴롭힌 게 아니었다. 더 깊은 비밀. 김 회장이 내 아들에게 사과해라고 한 이유.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5년 후의 뉴스 기사 기억. 한성그룹 후계자 음주운전 사고. 하지만 그 사고 피해자는 내 아들. 아니,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 집에서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다. 준호야, 요즘 피곤해 보이네. 회사 괜찮아. 나는 웃었다. 네, 엄마. 이제 곧 좋아질 거예요.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그 순수한 웃음이 내 유일한 동기였다. 죽기 전 병원에서 아빠. 아프지 마라고 하던 그 목소리. 김 회장은 내 가족을 파괴했다. 병원비를 주겠다고 유혹하며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그 돈은 독이었다. 회사에서 첫 번째 갈등이 터졌다. 팀 미팅 중 김민준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이 전략 제가 생각했어요. 그의 오만한 미소.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선아가 나섰다. 민준 씨, 준호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김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줌마가 뭘 알아? 그 말에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퇴근 후 김 회장이 나를 불렀다. 박준호,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직시했다. 민준 씨가 제 아이디어를. 그는 손을 저었다. 그건 가족 문제야? 이해해, 가족. 그 단어가 역겨웠다. 회장님, 공정해야죠. 내 대담함에 그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뭘 안다고? 조심해, 박준호.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그 밤, 나는 첫 번째 증거를 찾았다. 회사 서버 해킹 미래 지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았다. 숨겨진 폴더, 뇌물 기록. 김 회장이 정치인에게 돈을 보낸 증거. 스크린샷을 찍었다. 하지만 더 깊은 걸 발견했다. 박준호 프로젝트라는 파일, 내 이름. 열어보니 나를 감시한 보고서. 위험 인물. 제거 대상.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는 나를 처음부터 노렸다. 다음 날 이선아와 점심을 먹었다. 선아 씨,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갑자기 왜? 회사 비리를 폭로할 생각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쳤어. 김 회장 건드리면 끝장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 호기심이 빛났다. 증거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아요. 함께 할래요? 그녀가 동의했다. 우리 둘 첫 동맹.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야심가였다. 미래에서 그녀는 김 회장을 배신하려다 죽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우리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모았다. 세금 탈루 증거, 직원 블랙리스트. 김 회장의 성추행 피해자들 여성 직원들의 증언. 갑자기 문이 열렸다.
김민준이었다. 뭐 해요? 이 시간에 그의 시선이 의심스러웠다. 나는 재빨리 컴퓨터를 껐다. 야근이요. 민준 씨도. 그는 코웃음 쳤다. 아빠가 보냈어요. 감시하라고. 문이 닫히자 이선아가 떨었다. 위험해요.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야. 집에 돌아와 아들을 안고 잠들었다. 꿈에서 죽음의 순간이 반복됐다. 김 회장의 손이 내 목을 조른다. 사과해, 내 아들에게. 후회. 다음 날 나는 김민준을 조사했다. 그의 SNS, 과거 기록. 그리고 찾았다. 5년 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박민준. 내 아들 이름. 그 사고로 내 아들이 다쳤고 병원비 때문에 내가 빚졌다. 김 회장은 그걸 이용해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그의 아들이 내 아들을 치고 도망쳤는데 사과해, 내 아들에게. 그 개자식들.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민준부터 무너뜨리자. 그의 약점, 마약. 미래에서 들은 소문. 나는 익명으로 경찰에 팁을 줬다. 아직은 조용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순항했다. 김 회장이 칭찬했다. 박준호, 잘했어. 보너스 줄게. 함정. 나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의 미소가 굳었다. 가족. 아, 내 아들. 건강한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이미 내 가족을 노리고 있었다. 이선아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녀의 과거를 알았다. 김 회장에게 당한 적이 있었다. 준호 씨, 나우 도와줘요. 그녀의 눈물. 나는 안아줬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사랑. 아니, 동맹일 뿐.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가 절정에 달했다. 한성그룹의 신제품 발표회. 서울의 고급 호텔, VIP들이 모였다. 나는 무대 뒤에서 지휘했다. 김 회장이 연설했다. 이 성공은 우리 팀의 노력입니다. 특히 박준호 씨, 박수 소리.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공은 곧 그의 것이 될 터. 발표 후 파티. 김민준이 술에 취해 다가왔다. 얘야, 박준호. 내 덕에 내가 빛났어. 고마워. 그의 숨결이 역겨웠다. 민준 씨, 조심해요.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 내 말에 그는 비웃었다. 걱정 마. 내 아빠가 다 커버해.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다. 익명 제보로. 김민준 씨, 마약 검사 받으세요. 사달이 났다. 호텔이 소란스러워졌다.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무슨,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나는 무표정했다. 운이 나쁘네요. 김민준은 끌려갔다. 뉴스가 터졌다. 한성그룹 후계자, 마약 의혹. 주가가 흔들렸다. 다음 날 사무실은 지옥이었다. 김 회장이 나를 소집했다. 내가 한 짓이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요. 그는 책상을 쳤다. 박준호, 내 놈이 가족을 건드리지 마. 가족. 이제야 말한다. 나는 웃었다. 회장님 아드님, 내 아들을 친 적 없나요? 그의 눈이 커졌다. 비밀이 드러났다. 그날 밤 나는 이선아와 만났다. 준호 씨, 당신. 김민준 제보한 거예요. 그녀의 눈에 두려움과 흥분. 맞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우리는 더 깊은 증거를 모았다. 김 회장의 해외 계좌, 수억 원의 탈루 자금. 그리고 그의 성추행 피해자 목록. 한 명, 전 직원 최지은. 그녀를 찾았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떨고 있었다. 김 회장.
그는 괴물이에요. 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나는 녹음했다. 지은 씨, 증언해주세요. 법정에서 그녀가 울었다. 두려워요. 나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동맹이 세졌다. 이제 3명. 하지만 반격이 왔다. 내 집 앞에 괴한이 나타났다. 박준호, 입 다물어 위협. 김 회장의 집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 없음. 대신 나는 더 대담해졌다. 회사 내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회장님 비리.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프로젝트 성공으로 나는 승진했다. 중간 관리자. 이제 재물을 만질 수 있었다. 그곳에서 더 큰 비밀. 회사 자금이 병원으로 흘러간 기록. 박민준 치료비 지원. 하지만 그 돈은 김 회장의 세탁 자금. 그는 내 아들의 병을 이용해 세금을 피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이선아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준호 씨, 당신 좋아해요. 그녀의 고백. 나는 망설였다. 미래에서 그녀는 배신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선아 씨, 나도. 하지만 먼저 복수 우리는 키스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김민준이 풀려났다. 아빠 덕에 왜 그는 복수했다. 내 프로젝트를 방해. 데이터 유출. 주가가 더 떨어졌다. 김 회장이 나를 불렀다. 박준호,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직시했다. 사과하세요.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을 친 거, 모든 비리에 그는 웃었다. 증거 없어. 내 놈 가족, 조심해. 그 말에 나는 움직였다. 익명으로 언론에 자료를 보냈다. 다음 날 헤드라인, 한성그룹, 후계자 음주운전 과거 재조명. 그리고 세금 탈루 의혹. 주식 폭락. 김 회장은 패닉. 나를 해고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계약서를 썼다. 증거 공개 시 모든 책임 회장. 직원 시위가 시작됐다. 성추행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최지은이 앞장섰다. 김 회장, 사과하세요. TV에 나왔다. 나는 뒤에서 지휘했다. 하지만 트위스트. 이선아가 김 회장에게 갔다. 선아, 그녀의 메시지, 미안해, 준호 씨 돈이 필요해, 배신. 미래가 반복됐다. 그녀는 내 자료를 넘겼다. 김 회장이 웃었다. 박준호, 내 여자가 날 배신했어. 배신의 충격이 컸다. 이선아, 그년이 모든 걸 넘겼다. 김 회장의 사무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박준호가 모든 걸 알아요. 그의 웃음. 잘했어, 선아. 내 어머니 병원비, 내가 대줄게 돈 결국 돈이었다. 나는 복도에서 듣고 있었다. 주먹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안았다. 아빠가 지킬게 하지만 이제 홀로였다. 김 회장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시작했다.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 자료 삭제. 그리고 나를 회사 기밀 유출로 고소. 경찰이 왔다. 박준호 씨, 조사받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나는 침묵했다. 변호사를 불렀다. 미래 지식으로 믿을 만한 사람. 증거는 제가 쥐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김 회장의 힘은 컸다. 그는 정치인을 동원했다. 이건 음모야. 박준호는 정신병자. 언론이 뒤집혔다. 한성그룹 직원, CEO 암살 시도, 가짜 뉴스. 내 가족이 위협받았다. 엄마가 전화했다. 준호야,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무서워. 나는 달려갔다. 문 앞에 김민준이 서 있었다. 내 놈 때문에 아빠가 고통받아. 내 동생들까지 동생.
김 회장의 다른 자식? 조사 중 나는 최지은을 만났다. 지은 씨, 도와줘요. 이선아가 배신했어요. 그녀가 울었다. 나도. 김 회장한테 협박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 그녀의 증언으로 성추행 스캔들이 터졌다. 피해자들이 모였다. 10명 기자회견. 회견장에서 나는 연설했다. 한성그룹은 썩었어요. 김 회장은 우리를 착취했어요. 내 아들까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김 회장은 부정했다. 모함이다. 하지만 주가는 바닥. 투자자들이 철수. 회사 내부 반란이 일었다. 직원들이 파업. 회장 사퇴, 구호. 김 회장은 나를 노렸다. 밤에 납치 시도. 차 안에서 괴한들이. 입 다물라고 나는 싸웠다. 칼에 베었지만 도망쳤다. 병원에서 경찰이 왔다. 증언하세요. 이제 법정 싸움. 내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다. 해외 계좌, 뇌물. 김민준의 사고 기록, 내 아들 피해. 재판장에서 김 회장이 증언했다. 박준호는 미쳤어. 회귀. 환상, 그는 내 회귀를 어떻게. 이선아가 내 일기를 봤다. 재판 중 결정적 증언. 최지은, 김 회장, 당신이 날 강간했어요. 법정이 충격. 배심원들이 웅성. 김민준도 불려왔다. 아빠. 미안해. 그의 눈물. 하지만 늦었다. 집에서 엄마와 아들이 기다렸다. 아빠, 뉴스 봤어. 무서워. 나는 안심시켰다.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이선아가 왔다. 준호 씨, 미안해. 강요받았어. 그녀의 눈물.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 하지만. 그녀의 배. 임신. 티스트. 당신 아이예요. 충격. 임신. 이선아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준호 씨, 우리 아이예요. 김 회장이 강제로 그녀의 고백. 김 회장이 그녀를 이용해 나를 약점으로 삼으려 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증거, 그녀가 USB를 내밀었다. 녹음 파일, 김 회장의 목소리, 박준호를 무너뜨려. 내 아이는 내 손자야. 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선아, 도망쳐. 내가 끝낼게. 그녀가 울며 갔다. 재판이 계속됐다. 이 파일이 제출됐다. 법정이 소란. 김 회장, 당신은 악마예요. 판사의 망치 소리. 김 회장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조작, 하지만 포렌식 결과, 진짜. 주식은 폭락, 회사 파산 직전. 직원들은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 박준호 만세,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가족 보호, 재판, 모든 게. 김민준이 자살 시도.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아빠가 나한테도 지옥이었어. 내 아들 사고 내가 한 거 맞아. 미안해. 그의 눈물. 나는 용서. 아니. 내 아빠가 사과해야 해. 최고조. 김 회장이 법정에 섰다. 박준호, 내 놈이 모든 걸 빼앗았어. 그의 포효. 나는 일어났다. 당신이 시작했어요. 내 아들에게 사과하세요. 그 말에 그는 무너졌다. 미안해. 무릎 꿇었다. 하지만 늦었다. 유죄 판결. 징역 20년. 회사 해체됐다. 나는 사표를 썼다. 그 사표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언론, 신입사원의 사표, 재벌 무너뜨리다. 나는 자유였다. 이선아의 아이,
내 것이 아니었다. DNA 검사, 김민준의. 그녀의 또 다른 배신. 준호 씨, 용서해, 나는 떠났다. 끝이야. 자유의 맛은 달콤했다. 한성그룹은 먼지처럼 흩어졌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스타트업, 하지만 내 지식으로 성장시켰다. 엄마와 아들은 행복했다. 아들의 병. 미래가 바뀌었다. 건강했다. 아빠,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보상됐다. 이선아는 감옥에 갔다. 공모죄. 김 회장은 교도소에서 죽었다. 심장마비. 김민주는 재활. 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사과해요, 삼촌, 나는 찢었다. 하지만 마음속 조금 풀렸다. 새 인생. 나는 결혼했다. 진짜 사랑. 아이 둘, 회사 CEO가 됐다. 과거를 잊지 않았다. 책을 썼다. 회귀의 복수. 베스트셀러. 세상이 변했다. 부패 재벌들 더 조심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박준호, 잘했어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행복의 시간. 하지만 밤에 가끔 꿈 김 회장의 목소리. 사과해, 나는 웃는다. 이미 했어. 내가.